자, 의정부 발전을 위한 큰 밑그림이 이제 거의 다 그리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잘 이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이제 의정부 시만의 의지 갖고는 안 되고 또 정부 승인이 필요한 것도 많고요. 또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또 풀어야 되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 예, 의정부는 사실 굉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 제한구역의 전체 면적의 한 70%가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군사보호 지역으로도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규제는 수도권 규제의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가 되는 경우에 산업단지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규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올해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서 규제를 풀어낸 대표적인 사례는 그동안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20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만 규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그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푼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군이 떠난 공허지 같은 경우에 20만 평방미터가 이하인 경우에는 설사 미군이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규제를 개선한 것이 미군이 떠난 공해지에는 20만 입방미터 이하라도 독자적인 규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되는 것이 캠프 잭슨 사업부지입니다. 캠프 잭슨의 경우에는 20만 평방미터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규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면 미군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현재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과밀 억제 권역에는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미군이 떠난 공여지에 대해서만큼은 과밀 억제 권역에도 산업단지를 넣자라고 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약 미군이 떠난 공여지에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의정부시로서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좀 더 기업의 경쟁력 있는 토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규제 두 개를 지금 거의 이제 네. 제거하는 수준에 왔네요. 예, 하나는 확실히 제거했고요. 하나는 지금 제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훈 시장께서는 그 취임할 때부터요, 유달리 이제 기업 유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정부의 지역적인 현실에 대한 고민의 문제입니다. 의정부는 과밀억제 권역의 구제,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이런 규제로 인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도시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1인당 GRDP, 1인당 생산성의 개념이죠. 경기도 전체 평균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1인당 GRDP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의정부는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최하위죠. 점차 베드타운화 돼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의정부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기업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서 인프라가 고쳐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지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고 그 힘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 한편으로는 절박하고 한편으로는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살려보고자 하는 이유에서 기업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기업 유치 우리 김동훈 시장 취임하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LH라고 하는데 여기 이 경기 북부 지역 본부가 의정부로 왔어요. 이게 의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유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까? 네, LH 경기 북부가 현재 진행 중인 그 사업의 물량만 하더라도 한 130조 정도의 사업을 현재 LH 경기 북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지출하는 금액만도
8조에서 9조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H 경기 북부가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H 경기 북부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 수만 하더라도 전체 한 780명 직원 중에서 상시 한 300명 가까운 이런 직원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거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파급 효과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이게 그 경기 북부 지역본부에서 1년에 쓰는 그 사업비가 8, 9조라니까 네, 네. 상당합니다. 자, 이런 규모라면 사실은 다른 도시도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 맞습니다. 유치 경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유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많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LH에서 네. 그동안 서울에 있었던 그 경기 북부 본부를 지역으로 경기 북부로 옮긴다는 정보를 저희가 알고 정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LH를 찾아가서 의정부의 입시적인 장점 등을 설명하는 등 그래서 우선 의정부가 LH 내부에서 볼 때 중요한 하나의 대상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켰죠. 그리고 또 그 큰 기업들이 오게 될 때는 올만한 장소와 올만한 시설들을 바로 뒷받침해야 돼서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찾아서 LH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마침 의정부의 용현동에 있는 대규모 유통 상가가 유통업을 하던 그 대규모 건물이 철수를 해서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LH 경기 북부가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상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훨씬 더 일반 사무실보다 쾌적한 환경이죠. 네, 자 이런 노력 덕분에 이제 LH 경기 북부 지역 본부가 이제 의정부에서 영업 시작한 지가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예, 우선 지역에 활기가 도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대규모 점포가 있었던 곳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곳이 그동안 점차 슬럼화되기고 그리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활기가 돋게 되죠. 저도 그곳을 종종 이제 나가 보게 되는데 거리 환경 분위기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동안에 약간 무거웠던 분위기가 밝고 화려한 카페 같은 이런 것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이런 공간들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늘상 LH 경기 북부와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에 와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서로 만나야 되고 하기 위해서 그 공간 일대가 활기를 띄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제 유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객관적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지역 경제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LH 경기 북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서만 하더라도 LH와 함께 같이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정부 고산 지역의 사업, 그다음에 범맹정 타운, 우정지구 등 여러 사업들이 있을 때 그 사업들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내부에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최대한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LH 경기 북부에서도 의정부를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인프라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재정 수입도 꽤 됩니다. 의정부에 2,350개 정도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제 의정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2,350개가 내는 법인세 중에 저희들은 LH 경기북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보여지고 야,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납니다. 네. 자, 이 무엇보다도 이제 그 LH 경기 북부 지역 본부 들어서고 나서 그 일대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거기가 이제 용현동이죠. 그렇습니다. 이 용현동이 보니까 의정부의 하나뿐인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용현 산업단지.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예, 의정부에 유일하게 있는 용현산업단지는 2000년도에 이제 산업단지가 시작됐습니다. 공장 부지 면적, 그 산업단지의 면적이 10만 평이 채 안 됩니다. 8만 7천 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한 120여 개 기업이 들어와서 그리고 한 2천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곳에 섬유, 기계 등 여러 기업들이 와서 의정부 경제를 굉장히 그나마 온기를 돌게 하는, 의정부 전체 산업 중에서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역할들을 용현산업단지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용현산업단지의 확장 가능성들이 전부 제한이 되고, 그리고 현재 그 용현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종만으로서는 경쟁력을 점차 떨어지게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산업단지 일대를 미래 첨단 기능을 가진 이런 훨씬 더 고도화된 산업단지로 바꾸는 이런 과감한 계획들을 준비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2000년에 만들어진 규모가 크지 않은 주력 업종은 섬유나 기계 등이었는데 이제는 좀 쇠락해 가고 있고, 네. 이건 이제 바꾸시겠다는 얘기인데 네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스마트하게 산업단지를 재구조화하시겠다는 네.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은 그 첨단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들을 첨단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런 산업단지를 바꿀 때는 어떤 계기, 격발점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저희가 용현산업단지 내에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투자 규모가 약 3,500억 정도 되는 투자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그 기업이 입주를 하는 걸 계기로 해서 당초는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가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업종을. 이것을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첨단 업종이 들어오게 하도록 했고요. 또 무엇보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단위 건축물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 쉽게 얘기하면 용적률 같은 부분들이 더 높아져야 되죠. 그러려면 고도 제한의 규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당시는 그 산단의 고도 제한이 32m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계기로 해서 58m로 높였습니다. 엄청난 규제를 풀게 된 것이죠. 데이터 센터 여기는 사실 굉장히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다른 자체를 보면 주민들 반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의정부 시는 어땠습니까?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다행히 용현 산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반대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파의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내 생활지 주변에 주거지 인근에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꺼림칙한 면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그 자체에서 생겨지는 일자리보다는 그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의 저장 용량을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같은 이런 게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파급되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가 실제로 우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저희는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